누군가의 작품이 너무나 탁월해서 이건 신의 솜씨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비록 장인들 스스로가 문자 그대로 신이라 불리는 일은 드물었지만 그들 작품의 신성한 품질과 그 기술의 성스러운 성격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흔히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그가 인간이 아니라 로봇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함을 뛰어넘는 작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며 판단하곤 합니다. 와,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일본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고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쇼쿠닌 카타기, 즉 장인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자신의 삶에서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념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탁월함에 도달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며칠이나 몇 달 만에 탁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통과 희생으로 가득 찬 고된 여정이지만 결국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성취하고 싶으신가요? 일, 공부, 운동,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만간 저를 팔로우하고 제 영상을 즐겨보시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갑시다. 제1장, 고아 소년, 일본의 내륙 지방, 봉건시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간에는 16살 난 소년이 차갑게 식은 모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유명해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해낸 일은 수세기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3주 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열병이 너무 빨리 퍼지는 바람에 대대로 내려오던 비법을 아들에게 가르쳐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평범한 금속을 완벽한 카타나, 즉 일본도로 변화시키는 비법 말입니다. 소년에게는 3명의 어린 동생들과 병든 어머니가 있었고 돈도 식량도 없었으며 몇 주 동안 칼을 만들지 못한 텅 빈 대장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대장간 문을 닫고 도구를 팔아 아무 일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스승도 없이 경험도 없이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홀로 가업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내면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일본인들이 쇼쿠닌 카타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장간을 뒤지던 그는 숨겨진 상자 안에서 누렇게 바랜 두루마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고대의 단조 기술, 그림, 온도, 망치질의 각도, 식히는 시간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두루마리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침들은 복잡했고 아버지가 한 번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전문 용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언가가, 어떤 가능성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칼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거대합니다. 시도하는 것은 되돌릴 수 있지만 존재가 되는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대장장이다. 나는 완벽한 카타나를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가문을 명예롭게 할 것이다. 그는 서명을 하고 그 두루마리를 가족 재단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문화에서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불명예를 의미했습니다. 교토대학에서 수년 동안 사무라이 문화를 연구한 한 인류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봉건 일본에서 당신의 말은 단순한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어긴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압박은 깨뜨릴 수 없는 헌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그는 화덕에 불을 붙였습니다. 금속 막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칼은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금속은 갈라졌고 날은 휘어졌습니다. 몇 시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더 나빴습니다. 담금질을 하려다 날이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보냈지만 팔 수 있는 칼은 단 한 자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쌀과 그가 가끔 잡은 물고기로만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곳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난 재능이 없어. 다른 길을 찾는 게 낫겠어. 하지만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쇼쿠닌 카타기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빠른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시도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제2장, 정신의 탄생. 그는 빨리 칼을 만들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그는 각각의 실패를 마치 퍼즐처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속이 갈라졌을까? 온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른 온도들을 시험했습니다. 가열되었을 때 금속의 색깔을 관찰했습니다. 옅은 붉은색, 짙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각각의 색은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왜 날이 휘어졌을까? 망치질의 각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금속에 손을 대기 전에 허공에다 망치질을 1000번이나 연습했습니다. 망치의 무게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손목을 어떻게 회전해야 하는지, 어깨가 어떻게 정렬되어야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전날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춥거나 몸이 아프거나 예외 없이 매일 모루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 미쳤어.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완벽합니다. 그 모든 말들이 연료가 되었습니다. 6주째, 그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뜨거운 금속을 찬물에 담그는 냉각 기술을 100번째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때마다 날이 갈라졌습니다. 두루마리에는 금속이 석양에 새길 때 담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주황색, 붉은색, 옅은 노란색. 그는 사흘 동안 칼을 만들지 않고 오로지 금속을 가열하며 색깔만 관찰했습니다. 그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보았습니다. 그는 금속이 정확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속을 물에 담갔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증기가 다르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꺼냈을 때 날은 완벽했습니다. 갈라짐 없이 매끄럽고 강했습니다. 그는 쇼쿠닌 카타기의 첫 번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 무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칼 한 자루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번, 매일 실패 없이 완벽한 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바치려 하지 않는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칼을 만든 이후로 그는 의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매일 정확히 새벽 3시 30분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피곤하든 아프든 춥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신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대장간을 청소했습니다. 모든 도구를 제자리에 모든 구석을 쓸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공간은 혼란스러운 작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공간이 신성한 작업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항상 같은 양의 수트로 항상 같은 패턴으로 화덕에 불을 붙였습니다. 변수는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고 예측 불가능성은 완벽함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30분 동안 불을 바라보며 그날의 작업을 명상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과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금속을 만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까? 칼을 더 많이 만들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탁월함의 적입니다. 양은 품질의 적입니다. 그는 많은 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각의 칼을 마치 자신이 만들 마지막 칼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통 기술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40년 경력의 일본 대장장이 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업을 서두르면 재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금속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칼은 자신이 서둘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사무라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부러질 것입니다. 3개월 후 그는 이미 팔 수 있는 좋은 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사무라이들이 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잘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지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미 잘 되고 있어. 왜 더 노력해야 해?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적당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의 정확한 곡선, 접힌 강철의 무늬, 무게와 조작감 사이의 완벽한 균형, 손잡이의 마감 처리. 각 칼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는 시험하고 조정하고 다시 시험했습니다. 한 사무라이가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옆마을 대장장이는 사흘이면 만드는데.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럼 그에게서 사십시오. 하지만 전투 중에 그 칼이 부러져 당신이 죽게 되면 저에게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사무라이는 그 칼을 샀고 다시는 다른 대장장이에게서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설명해야겠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건강이나 가족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의미도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당신을 주저앉힙니다. 탁월함의 추구는 마스터가 되기 위해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중요한 것에서 탁월해지라는 것입니다. 제3장 완전한 변화. 시작한 지 1년 반 후 마을에 중요한 사무라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냥 사무라이가 아니라 지휘관이었습니다. 수백 자루의 칼을 보았고 칼날의 품질에 목숨이 달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대장장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회의적이었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소년이라니 소문만큼 훌륭할 리가 없어. 그는 예고 없이 새벽 4시에 대장간에 들어갔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년은 나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손잡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무도 절대 보지 못할 부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그 부분이 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닦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보지 않을 부분을 닦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소년의 대답은 쇼쿠닌 카타기가 무엇인지를 정의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걸 제가 안다면 저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까요. 지휘관은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내 칼을 만들어주게. 그리고 아무것도 서두르지 말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나. 3개월. 그 칼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휘관 영혼의 연장선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망치질은 명상이었고 강철을 접는 것은 기도였으며 연마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그 칼은 단순히 기능적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균형은 너무나 완벽해서 손 안에서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날은 너무나 예리해서 공중에서 비단을 벨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철의 무늬는 시간 속에 얼어붙은 파도처럼 보였습니다. 지휘관은 칼을 쥐고 감동했습니다.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날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장장이의 영혼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의 시간과 완벽한 디테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말을 했습니다. 이 칼은 내 것만이 아니다. 이 칼은 바로 자네 일세. 나는 자네를 나와 함께 전장으로 데려가겠네.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6개월 안에 먼 지역의 사무라이들이 그 마을로 순례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걸작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장장이는 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창조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에 탁월함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완벽을 추구하는 당신의 의지가 깨지지 않게 되었을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일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함 그 자체를 구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의 문제가 됩니다. 제4장 쇼쿠닌 카타기의 기둥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 품질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헌신. 대장장이는 적당히 좋은 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 세부 사항까지도 완벽한 칼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차릴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옳은가였습니다. 쇼쿠닌 카타기를 가지면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합니다. 평범함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당신은 얼마나 많이 그저 그런 결과물을 내놓았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지름길을 택했습니까? 100%를 할 수 있었는데도 80%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뇌가 평범함을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결과에 대한 완전한 책임. 대장장이는 칼이 부러졌을 때 금속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없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고칠 것이다. 이것이 힘입니다. 완전한 책임을 질 때 완전한 통제권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핑계를 찾습니다. 쇼쿠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쇼쿠니는 고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질수록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적 탁월함을 수년 동안 연구한 한 조직 심리학자는 어떤 분야에서든 상위 1%를 구분짓는 첫 번째 특징이 재능이나 지능지수, 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부 통제 소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과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원칙, 영원한 겸손. 지역 최고의 대장장이가 된 후에도 소녀는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연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 추구했습니다. 진정한 쇼쿠니는 절대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해방감을 줍니다. 오늘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당신보다 낫기만 하면 됩니다. 자아는 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쇼쿠닌 카타기는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아는 당신을 마비시키지만 쇼쿠니는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네 번째 원칙, 결과보다 신성한 과정. 대장장이는 칼을 파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각의 망치질, 과정의 매 순간에 집착했습니다. 결과의 품질은 과정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쇼쿠닌 카타기를 가지면 과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모든 단계가 신성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당신이 결과에 집중해서가 아니라 각 부분을 너무나 잘 수행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5장,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알겠어. 하지만 난 칼을 만들지 않아.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데?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쇼쿠닌 카타기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말입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머입니까? 그렇다면 코드 한 줄 한 줄을 카타나를 내리치는 망치질처럼 대하십시오. 작동만 하는 코드를 짜지 마십시오. 우아하고 깔끔하고 완벽한 코드를 짜십시오. 아무도 읽지 않을 부분이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읽을 것이고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요. 당신은 디자이너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픽셀을 신성하게 대하십시오. 적당한 것을 내놓지 마십시오. 예술을 내놓으십시오. 디테일에서도 말입니다. 탁월함은 아무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객 서비스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고객을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십시오. 상사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쇼쿠닌 카타기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탁월함에 도달하기 전에 실수를 하게 될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대장장이가 예술 작품을 내놓기 전에는 쓸모없는 칼들을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과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실수가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전장에서 발전합니다. 연습과 이론을 결합하여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여,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것은 여정입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는 속도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의도만으로는 쇼쿠닌 카타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장장이는 기분 내키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 3시 30분에 종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은 협상 불가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작업을 위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분이 내킬 때가 아닙니다. 영감이 떠오를 때가 아닙니다. 고정된 시간, 신성하고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정을 협상할 때마다 당신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작업에 쓰여야 합니다. 고정된 시간은 협상을 없앱니다. 고정된 시간은 자동화를 만듭니다. 굳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고정된 시간을 정하십시오. 게다가 대장장이는 준비의식이 있었습니다. 청소, 점화, 명상, 매일 똑같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을 만드십시오. 간단한 커피, 특정 음악, 5분간의 호흡이라도 좋습니다. 항상 똑같이 하십시오. 의식은 뇌에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이 탁월함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99%와 구분지을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예외 없이 매일 단조 작업을 했습니다.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낙담했어도 모르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공백은 추진력을 파괴합니다. 공백은 평범함이 돌아올 공간을 열어줍니다. 매일 100%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무언가는 해야 합니다.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지친 날에는 당신 최선의 20%만 하십시오. 하지만 하십시오. 여행 중인 날에는 30%만 하십시오. 하지만 하십시오. 아픈 날에는 10%만 하십시오. 하지만 하십시오. 탁월함은 평등합니다. 습관 형성을 연구하는 한 행동.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적인 일관성은 강도가 줄어들더라도 신경회로를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단 3일의 공백도 신경 패턴을 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습관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구축한 뇌 구조를 문자 그대로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날 10%조차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음 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죄책감도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제6장 마지막 변화. 20년 후 젊은 대장장이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매일 새벽 3시 30분에 모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훈련시켰지만 기술을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정신없는 기술은 빈 껍데기를 만들지만 기술을 갖춘 정신은 유산을 만듭니다. 자식들은 배웠습니다. 우리는 칼을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휘두를 사람의 영혼의 연장선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디테일이 중요하다. 모든 일초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의존할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족의 대장가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결코 가장 크지도 가장 빠르지도 않았지만 항상 최고였습니다. 쇼쿠닌 카타기는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접근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경 써? 좀 편하게 하지 그래. 왜 그렇게 강박적이야?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쇼쿠닌 카타기를 소유하게 되면 나쁜 것을 내놓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최선이 아니었음을 당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변화가 완료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남들과 경쟁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직 어제의 당신 자신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걱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은 그 수준의 탁월함을 추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쇼쿠닌 카타기는 요령이 아닙니다. 빠른 기술이 아닙니다. 완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평범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 작업, 각 프로젝트, 각 순간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젊은 대장장이는 스승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쇼쿠닌 카타기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고아 소년을 세대를 뛰어넘는 작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잠재력이 있고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차이는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함이라는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탁월함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인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입니다. 쇼쿠닌이 되거나 그저 또 다른 한 사람이 되거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탁월함의 길을 선택할 때, 진정으로 쇼쿠닌 카타기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이 영상이 탁월함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당신의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명예롭게 걸으십시오. 그 길을 따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